네, 올해 들어서 부진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던 우리 국내 시장, 오늘은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양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수급은 어디를 향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의 수급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담아낸 종목들입니다. 금융주 KB금융에 가장 많은 매수가 몰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네이버는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5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주항공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DX 최근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 후 주가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형주 삼성 SDI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하나그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이 우주산업 상업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어제 재생에너지와 함께 또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까지도 강하게 수급이 몰렸고요. 어제 기관들은 역시나 카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카카오 주가는 6만 원 선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순매수 종목 오늘 시장을 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기업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DX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이 초전도체 이슈를 부각을 받았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제 주가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신호로 본 걸까요?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KB금융과 그리고 호텔신라, 어제 여행주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온 가운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부품주 삼성전기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꼭 봐야 하는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수급 특징주는 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된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오늘장 3% 넘는 강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61,8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 4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거래일째, 카카오페이도 4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급등하고 있는데 뭐 이거 주담대 갈아타기 이런 것 때문인지 네. 토스가 지금 상장을 추진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받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토스 같은 경우 지금 상장 지금 예상이 뭐 시총 15조에서 20조가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조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카카오뱅크가 토스보다 뭐 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심리가 좀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린다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사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카카오가 함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그동안 뭐 쉬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애매하거든요, 구간이. 그렇죠. 일단 근데 뭐 토스가 뭐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인터넷 뱅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선 규제 사업적인 그런 이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이제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갸우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지금 14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금액이 그 시중은행보다 과연 뭐 수익도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10분의 1 정도의 수익을 나는데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성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오르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의견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분의 의견. 카카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겨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다면 판다 혹은 더 기다린다. 어느 쪽이실까요? 판다 손들어 보시죠. 기다린다 손들어 주시죠. 이렇게 두 분은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사도 된다. 추가 매수를 해야 네, 된다. 가능합니다. 임순재 교수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네. 조금씩 팔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좀 좋은 얘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팔아야 하죠? 일단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여전히 카카오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카오가 예전에 올라갈 때도 다른 지주사가 올라갈 때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이나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팅하기보다는 자회사가 올라가니까 그 등살에 떠밀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주사가 계속해서 자회사를 IPO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카카오가 앞으로 IPO를 안 할 거냐라는 그런 이슈가 대두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뭐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카카오 페이지도 그렇고요. 많은 기업들이 IPO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IPO를 해야 되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은 주식으로서는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장렬 교수님은요? 좋은 주식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네. 먹을 때가 또 이상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먹여주기 이상해 때문에 싶을 예, 때. 갖고 계신 분은 굳이 지금 팔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제가 평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네. 아까 그 좀 전에 김대중 교수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거를 더 살 것이냐, 다른 주식 살 것이냐는 취향의 차이고요. 일단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자회사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페이나 뱅크 네, 쪽으로? 그런 쪽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잠깐 뭐 인조이 할 수 있을 때는 인조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켠 그 파티할 때 이쪽에 문 옆에 열어 있는 곳에 다리도 한쪽에 넣고 이렇게 하시면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도 급한인데 뭐 그쵸. 뭘 믿고 그렇게 네. 합니까? 믿을 사람이 뭐 누가 아무도 있겠습니까? 믿을 종목이 뭐가 너도 있어요? 저 앵커님이나 믿지. 저를 예, 믿는다고요? 차라리 예, 그게 그러지 낫지. 마십시오. 저도 언젠가 또 다른 주머니를 찰 겁니다. 김대중 교수님이 가장 긍정적인 더 사도 된다.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안정화되는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가치 평가 측면에서 저평가될 종목을 사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으로 1.5, 1.6 수준이고요. 굉장한 저평가이죠. 카카오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지금 현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 주가를 담을 때 고평가된 종목보다는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해서 현 시장 분위기에서의 주식을 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회사 상장에 대한 악재가 뭐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자회사가 한 120개 되고요. 삼성그룹이 한 90개 됩니다. 네. 근데 언론이나 최근에 이제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자회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유보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의 수준에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네. 해석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만 원대가 뭡니까? 저기 10만 원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급 특징 종목들 하나씩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뭐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인데 네. 성호 하이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요새 어떨까 자동차 싶습니다. 쪽 많이 보시네요. 네, 네. 실적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업종 중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올 때가 자동차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근 작년 이후서부터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흐름을 보면 지금 분기 실적이 나올 때 뭐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잠깐 이제 움직였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고 특히 뭐 다음 달 초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전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차체 경량화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이제 보호용 이제 복합 소재에 대한 매출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해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뭐 작년보다 한 매출 한 1.8%,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보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김장려 교수님이 가지고 오신 수급 특징주. 수급 특징주 원래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요 다음 주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섹터가 하나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좀 부드러운 종목이고 지금 하드한 거는 하드한 거. 삼성전자가 실망을 줬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 별도로 하고 소부장주가 조금 삼성 하이닉스 대장주의 약간 대체 비슷하게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네. 한 조정받은 2개월 정도. 종목을? 예, 그 종목 중에서 HBM 관련되는 거.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네. HPSP, 뭐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아. 그런 거 하고 유진테크, 대장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는 움직임이 아마 그 단기 실적보다는 네. 이제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가격이 조금 더 오르면은 가동률을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가동률을 다시 올린다는 가장 큰 전제는요 HBM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장비 주식들 그러니까 대장주인 거죠. 그 주식들은 최근에 기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제껴놓고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대표되는 소부장주는 좀 다시 어텐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지금 수급주에서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이버 고수의 특징 종목 어떤 걸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입니다. 방금 셀트리온. 전에도 제가 이제 IPO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에 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떤 뉴스죠?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원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가지의 기업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서정진 회장의 지분을 모아서 만든 하나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기로는 연내에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자회사 상장이 아니라 반대로 모회사를 상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나오면서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가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연관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IPO를 한다 그러면 그 IPO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뭐 저평가를 시키는 그러한 목적의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LG, SK 이런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끝물에 오른다.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 이제 어찌 보면은 셀트리온 홀딩스 IPO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IPO하면은 대규모로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투자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장주인데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에 전반적으로 또 약간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이 그죠 이제 1월에 아주 큰 행사의 끝 말미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셀트리온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진짜 한다는 거예요? IPO를? 네, 본인 회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모르죠? 가서 물어보세요. 서 회장님 어떻게 한번 섭외를 해볼까요? 네네.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시니까 안 들어오시면은 나오신다고 할 것 같은데 저도 무슨 생각인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이 스튜디오로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셀트리온 어쨌든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슈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승계해야죠. 아드님도 같이 나오셨잖아요. 그렇다 손 치고요. 자, 김대중 교수님 어떤 종목이고요? 저는 현대 오토에버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CS 2024 개최가 되고 있죠. 매년 CS 행사에서의 나온 키워드가 그 해의 시장에서 주도주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22년도에는 OLED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AI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지난해에도 좋았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키워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의 CS2024 키워드는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서 현대 오토에버 지금 시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토에버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 요구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를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가장 특징적이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장렬 고수 반도체 소부장주 이야기하시면서 그 소부장 관련한 4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현대 오토에버, 임순재 고수 성우하이텍, 테이브 고수 셀트리온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열어볼까요?